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10일 일목균형표로 보는 코인 차트 분석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어제 코인이 폭락하면서 좀 마음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음, 괜찮으신가요? 오늘은 제가 제목을 바닥이 어디인가라고 잡았는데요. 그러게요. 어저께는 아마 안 물리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도 부탁드리고 본 영상은 투자권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음, 우선 시황을 잠깐 볼게요. 시황을 보면 시황을 보는 게 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면 음, 뭐 어저께 빠지기 시작한 시간은 어저께 한 10시, 11시부터 쭉 빠지기 시작해서 오늘 아침 9시까지 완전히 뭐 한 10시간 넘게 계속해서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면서 마켓 인덱스 같은 경우에 거의 뭐 15%, 그다음에 어, 크게 보면 이 언제죠? 6월의 저점까지는 아직 그 알트코인은 깨지 않았고 마켓 인덱스는 6월의 저점을 거의 깨려고 하고 있는 거죠. 깼나? 깨려고 못 하고 있나? 이거 안 보여서. 그래서 그냥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쌍바닥을 만든 느낌은 있어요. 그냥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쌍바닥. 그 FTX 때문소죠. 가상가 인수를 철회하면서 제 생각에는 FTX 관련된 코인이었던 솔라나가 엄청 많이 빠졌고요. 뭐 FTX는 뭐 거의 루나처럼 많이 빠졌죠. 그리고 또 오늘 이제 CPI 지수 발표가 있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빠졌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이거보다는 음, 이 FTX 사태가 아무래도 지금 15% 넘게 빠지는 그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 FTX 창업자 샘 뱅크먼이 추가 자금 조달 없으면 파산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시에 뉴스에 보면 세콰이어에서 FTX 투자금 전액 손실 처리했다. 회복 전망이 불투명하다. 별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음, 어쨌든 전반적인 시장이 루나 사태가 생기고 나서 한번 출렁이고 지금 또 루나 사태랑 비슷한 FTX 사태가 터지고 나서 비트코인 2,790원에 사셨 솔라나 뭐 이따가 비트코인이랑 솔라나 이게 관련된 내용은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지금 볼게요. 비트코인 보면 지금 보시면 그저께 어저께 해서 이렇게 이틀 동안 완전히 꼬라박았죠. 꼬라박으면서 어저께는 뭐 거래량도 터지면서 거의 투매가 일어났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크게 보면
그 6월의 저점을 비트코인은 붕괴시켰어요.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틀 동안 떨어졌던 것 이상은 그냥 기술적 반등 보면, 자, 비트코인도 이렇게 쭉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든 모양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쪽 저점이 여기 저점보다 낮기는 하지만,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반등으로 치고 올라가 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못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는 뭐 여기에 고점인 14,000달러 아니면 여기죠. 여기가 11,000달러, 여기는 15,000달러 정도 되네요. 15,000, 14,000, 11,0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17,000인데 15,538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여기에 고점까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전고점을 깨고 올라가면 올라가듯이 얘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세게 반등이 나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온 이후에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ABC로 떨어지고 나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파동처럼 보였는데 뭐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끝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에 있는 차트 중에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거 카카오뱅크 차트인데요. 카카오뱅크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까지 비트코인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이. 그리고 나서 올라가다가 또 떨어졌죠. 그래서 이 전저점을 깨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게 올해 5월 12일이에요. 5월 12일. 그러면 지금 6개월 동안 어떻게 됐느냐? 계속 떨어졌죠. 예, 계속 떨어졌어요. 보시면 계속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10월에 저점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한데,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 지점에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끝은 알 수가 없으니까. 카카오뱅크도 여기가 끝일까요? 또 올라가다가 또 떨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물론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기준선 돌파해주고 뭐 구름대로 나가니 많이 이런 상황에 있지만, 지금 워낙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요 깨치고 못 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점을 안 깼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고점을 깨고 내려왔잖아요. 여기에 고점을, 예전에 그 고점이었던 곳을 돌파하면서 올라갔는데 여기를 무너뜨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 고점들이 있어요. 이 고점들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라야 되겠죠. 아니고, 지금 분위기로서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않아서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어저께 있은 미국의 중간 선거도 그러니까 중간 선거라고 하는 게 이번 정권에, 그러니까 현재 있는 바이든 정권에 대해서 약간 심판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좀 어쨌든 전체적 종목들 우선 6개 잠깐 볼게요. 그러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기준선 무너뜨리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그저께 방송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항상 뭐였냐면, 얘가 계속 올라가면 좋겠으나 혹시라도 기준선을 무너뜨리면은 어느 정도는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이게 내가 원하는 거랑 차트가 가는 거랑은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준선이 무너지고 나면 뭐 그 다음부터 뭐 다시 반등해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르륵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기준선이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셔서, 이 기준선이 무너지고 나면 구름대 위에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폴리곤은 그래도
기준선은 무너뜨렸으나 구름은 아직 위에 있어요. 예, 뭐 이게 얼마나 위안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뭐 그렇게 위안이 될 만한 건 아니고, 제가 폴리곤도 그날 방송할 때 여기 70 무너지면 좀 정리를 조금이라도 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70이 무너진 게 그저께죠. 그저께 무너졌고 어저께는 기준선마저 무너뜨렸으니까 얘가 뭐 계속 올라가 주면 좋겠지만 우리 바람대로 그렇게 못 가고, 이런 시장의 리스크, 개별 종목의 리스크가 아니고 전체 시장의 리스크가 생기면 얘가 아무리 좋은 거죠. 그런 것처럼 뭐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 개인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나라가 망하면 갈 데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리스크라는 거는 결국 이 종목이 아무리 좋고 좋아도 시장에서 외면받으면, 뭐 지금 이제 코인 시장 자체가 외면받고 있는 거죠. 이 사태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과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거라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투매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뭐 오늘 반등을 해주고 있지만, 어쨌든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음, 여기서 파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고, 혹시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더리움도 그렇고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아니면 여기 폴리곤도 그렇고 지금 전부 다 이런 모양이죠. 코스모스도 똑같은 모양이고, 그 다음에 알고랜드도 이틀 동안 뭐 거의 뭐 2, 30%씩 다 빠졌으니까, 칠리지도 그렇죠. 그리고 위믹스, 위믹스는 조금 덜 빠졌는데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 다 2, 30%씩 빠졌다가 지금 반등하는 폭은 뭐 한, 많이 반등한 사람이 10% 아니면은 뭐 폴리곤이 13% 반등하고 있긴 한데 보통 10%라고 평균 보면 30% 빠졌다가 10% 반등하는 거잖아요. 3분의 1 회복하고 있는 건데, 그럼 언제 파냐 얘를.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비트코인은 구름대 하단으로 내려왔으니까 원금이 회복되면 그냥 무조건 저는 음,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원금이 회복된다고 하면 이 반등에서, 근데 반등에서 원금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산 사람도 원금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여기 어디야, 이 6월의 저점에서 정말 내가 17,000원에 사서 아싸 한 사람도 지금 회복이, 그 17,000달러에 산 사람도 지금 회복이 안 돼요. 음. 지금 원금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얘가 조금이라도 올라가서 기준선 정도 가면 그래도 어, 원금 회복이 된다고 하면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기준선을 못 돌파할 수도 있어요. 다시 재상승한다 하더라도. 다른 코인들도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기준선을 돌파해 준다고 하는 건 다시 올라간다고 하는 신호가 나온 거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폭락장에서 기준선까지 갔는데 기준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게 비파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떨어진다는 얘기라서 기준선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물론 한 주도 없는 사람은 살만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를 들고 갈 거냐 말 거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기준선에 도착했을 때, 그거를 내가 좀 수익이 좀 안 나더라도 플러스만 된다고 하면,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뭐 본전이 된다 하더라도 조금은 정리해주고, 왜냐하면 그게 올라가다 무너질 수도 있어서 그래요. 이게 파동이라는 건 한번 떨어졌다가 잠깐 올라갔다 또 떨어져요. 예, 그게 비파거든요. 비파, 잠깐 올라갔다 또 떨어지는 게. 그래서 이게 비파가 나오고 C파가 다시 나올 수도 있어서, 지금은 원금이 회복되는 기준선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준다고 하면 오늘 CPI 지수 발표 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긴 생각은 듭니다. 아톰도 마찬가지예요. 아톰도 이틀 동안 빠지면서 그저께부터 기준선이 무너졌고 구름대 하단으로 내려왔어요. 제가 아톰 설명할 때도 얘가 구름대 하단으로 내려오면, 구름대를 무너뜨리면 어느 정도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계속 말씀은 드렸어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는 후퇴할 자리를 만들어 놓고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여기는 내가 손해 보더라도 여기 더 떨어지면 팔아야 돼. 이런
손절 라인을 꼭 갖고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르르 빠졌어요. 지금 만약에 얘 빠져서 20% 30% 손해 봤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또 팔아? 또 못 팔잖아요. 또 못 팔고 또 물려서 또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꼭 내가 이 지점까지 떨어지면 나는 이거는 팔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계속 물려요. 계속. 지금같이 상승장이 아닌 조정이나 하락장에서는 잠깐 올라갔다 떨어지고 잠깐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러니까 잠깐 올라갔을 때 빨리 팔지 않는 이상은 항상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어, 맞닥뜨릴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근데 어제 그저께는 기준선에서 만약에 정리를 안 하셨다고 하면 대부분 다 물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고랜드도 그저께 여기 기준선 무너지면서 빠지고 구름대 아래로 내려왔어요. 오늘 13%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구름대 아래 있고 기준선도 너무 멀리 있어요. 예.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코인은 지금 상황에서는 본전이 되시면 정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거는 뭐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하시는 거니까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나오는 파동 이게 다시 뭐 얘가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어요. 예. 얘가 이틀 동안 떨어진 거 이걸 다 그냥 한 방에 여기까지 올려주면은 여기가 바닥이었구나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틀 떨어진 거를 그냥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 다 여기서 쭉 올려주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바닥인지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얘가 정말 비파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걸 하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파 올라갈 때 어느 수준에서 내가 이걸 정리할 것인가라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제 말이 다 100%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비파가 아니고 얘가 그러니까 저도 차트를 본 지가 한 3년이 넘었는데 그 3년 동안 보면서 이렇게 가면 아까 전에 제가 그래서 카카오뱅크 얘도 갖고 왔는데 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바닥이 상승의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바닥인 거죠. 칠리지도 얘도 마찬가지로 그저께 기준선 무너지고 어저께 장대음봉으로 빠지면서 빠졌고 오늘 얘는 22% 지금 상승해주고 있는데 그럼 얘 빠진 게 거의 몇 프로라는 거예요? 거의 40%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예. 칠리지 잘 가다가 그러니까 기준선을 돌파할 때 산 사람은 기준선이 무너질 때 팔아도 손해를 보지는 않았어요. 보시면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파는 거니까. 구름을 돌파한 때 산 사람은 여기 구름이 무너질 때 팔았으면 구름 이런 거를 보면서 매매하면 손실은 적게 볼 수 있습니다. 손실을 안 본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시장에 악재가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우르륵 빠질 때 내가 빨리 팔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잖아요. 여기 기준선이 무너졌네. 내가 조금 뭐 1, 2% 손해 보더라도 팔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이런 상황이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꼭 보고 계시다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거 뭔가 큰 문제구나 생각될 때는 정리를 빨리 하는 것도 나쁘죠. 지금에 와서는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미 여기서 정리를 못했으면 여기서 정리하는 건 더 못해요. 할 수가 없어. 위믹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올라간 폭이 있어서 떨어지는 폭이 조금 적긴 했지만 오늘 위믹스는 5%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폭으로 되면서 되게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를 잘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오늘 뭐 보는 종목들의 모양이 다 똑같아서 뭐 어느 하나 설명할 건 없는데 제가 지난주에 관심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을 위주로 봤고요. 혹시라도 궁금하게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근데 그러게 올라가다 계속해서 말씀에 워딩을 그냥 쓰면 폭망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참 큰일 났네요.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에 솔라나가 FTX 이 여기 거래소에 되게 많이 거래가 되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마 솔라나가 조금 더 많이 빠졌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틀 동안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거의 45,000원대에서 지금 22,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45,000원에 산 사람도 반토막 난 거죠. 예, 반토막이 났습니다. 솔라나는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 거래량도 진짜 엄청 터졌죠. 예. 그런데 그 아까 제가 뉴스 잠깐 봤는데 솔라나 상폐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폐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뭐 혹시 뭐 솔라나 그러니까 여기서 손해 엄청 보고 파시면 안 될 텐데 어쨌든 솔라나가 상폐된다는 얘기는 현재는 없으니까 그래도 그동안 나왔던 일일 거래량이 10배 이상 나오면서 음봉으로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엄청 무섭죠. 이렇게 빠지면 내가 정말 돈 많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빠졌다고 하면 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뭐 오늘은 다 비슷해요. 내용들이 비슷하고 오늘 그나마 반등을 세게 해주고 있는 코인이 칠리지랑 세럼이네요. 예, 세럼도 뭐 똑같이 빠졌기 때문에 이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진 거죠. 예. 반등이 세게 나오는 거는 또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세게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음. 그 코인이 너무 좋아서 다시 반등이 세게 나오는 게 아니고 시장 상황상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저께 그저께 이틀 동안 빠진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너무 장이 안 좋아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방송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상황에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 어떻게 거의 뭐 아까 저희 구독자님 말씀이신 것도 없고 그냥 갖고 있어야지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게 뭐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어요. 맞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미 뭐 90% 빠졌어요. 빠졌는데 그거를 팔아서 내가 1억을 넣었다가 1,000만 원이 남았어. 그러면 이거를 어, 9천만 원 날리고 팔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내가 뭐 100억, 200억 재산가가 아닌 이상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장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또 여기서 원론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코인이라고 하는 이 가상화폐 시장이 영원히 완전히 사라져서 이제 없어질 거냐라고 하면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여기서 이렇게 쭉 빠진 거는 결국 다시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뭐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보시면 얘 시작이 여기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음, 뭐 엄청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실제로 얘 바닥은 여기였잖아요. 여기 300원, 400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300원, 300원, 400달러에서 시작해서 지금 17,000달러가요. 그러니까 어, 뭐
이대로 끝은 아니고 충분히 다시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시간이 걸려서 내가 시간에 따른 손해라던가 돈을 묶여 있으면 시간에 따라 계속 손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영원히 뭐 이제 코인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라고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음. 어쨌든 기운 내시고 음, 그 모르겠어요. 그게 음, 예전에 그 유퀴즈 제가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유퀴즈에 삼성전자에 투자하셨던 분 나오는데 그때 삼성전자가 엄청 지금 당장은 뭐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힘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또 내일 뭐 방송할 때도 상황 봐가면서 반등이 얼마큼 세게 나올지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까지 또 편안하게 편안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잘 계시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